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샛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1학년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과학의 대이별 샛별쌤과 오늘도 우리 체크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에서 이제 한 단원을 벌써 다 끝냈어요. 그랬고요. 이제 그 다음 단원 들어갑니다. 새로운 단원이 되겠는데, 자, 오늘의 핵심 단어가 또 뭔지 꾹 눌러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단어는 바로 분자예요. 분자. 원자라는 것도 들어보셨고, 아마 분자라는 것도 들어보신 친구들은 있을 건데, 뭐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 이번 시간부터 열심히 하면 돼. 그렇죠? 분자라는 건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입자긴 한데 뭘 가진? 성질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분자라는 것이 운동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실 건데 일단 분자라는 것부터 짚어봤습니다. 뭘 가진?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합니다. 아주 열심히들 듣고 있어서 쌤이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두구. 이상훈 친구가 이렇게 남겨줬어요. 안녕. 제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99점이에요. 아깝다. 1점 왜 마이너스 됐을까? 그치? 99점. 근데 너무 잘했네. 다 샛별쌤 덕분입니다. 기말 때도 좋은 성적 받을게요. 그리고 제 명언은 인간은 노력하면 다이아몬드, 그렇지 못하면 흑연이다예요. 라고 남겨줬습니다. 우와, 되게 과학적인 명언이야. 이 흑연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탄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쌤도 항상 그래. 그거 다듬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탄소가 어떻게 모여있는지에 따라서 300원짜리의 연필심인 흑연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쌤이 이렇게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좀 명언이다. 그치?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갈고 닦으면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흑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겨줬습니다. 고맙고요. 99점 너무 잘했다. 우리 기말에는 더 열심히 해서 지금도 너무 열심히 했지만 기말에도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 조금 아쉬웠던 그 1점까지 채워서 100점을 만들던가 그쵸? 해보자고요. 다른 친구분들도 잘 듣고 계시죠? 내 이름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친구들도 빨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시면요. 아름다운 약속 있습니다. 꼭 열심히 들어주시고 오늘의 별도 획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새로운 단원이죠. 단원명이 이제 분자, 운동과 상태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분자가 뭔지를 알아야지 걔네가 뭐 운동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무엇인지부터 갈 겁니다.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자라고 이야기를 해. 뭐라고?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자. 근데 이 가장 작은 알갱이는 너무 그냥 작은 알갱이일 뿐이야. 이들은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장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고요. 이 원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인 이제 분자라는 것이 돼. 근데 이 분자일 때부터 성질을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목마르면 뭐 마셔요? 물 마시잖아. 그치? 물 같은 경우도 물 분자일 때는 물의 성질을 가지는데 물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제 과학 공부 많이 해보신 친구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뭐 H2O라고 해가지고 수소 두 알갱이, 산소 한 알갱이 해가지고 H2O라는 물이 만들어지는데 수소하고 산소가 그냥 하나하나 있을 때는 성질이 없어. 그들의 성질은.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두 개, 한 개 해가지고 물 분자가 딱 되면 물의 성질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정리. 가장 기본적인 입자, 가장 기본 알갱이는 뭐라고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알갱이는 원자인데 얘는 성질이 없어. 근데 이 원자들이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분자라는 애들이 딱 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이제 성질이라는 것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걔가 뭐라고? 분자라고. 그럼 우리는 성질을 가진 알갱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물질의 뭘 가지는 성질. 성질을 가진 가장 기본 알갱이, 가장 작은 알갱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우리가 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이 여기만 보고 가장 작은 알갱이니까 이거 원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봤더니 뭘 가진다고? 성질. 무조건 성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면 분자입니다. 뜻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를 분자라 그래. 그럼 생각해봐. 분자가 하나 있어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야. 근데 내가 얘네를 쪼개봤어. 그럼 얘네 어떻게 될까?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랬는데 얘를 쪼개버리면 이제 원자 알갱이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네는 성질이 있어 없어?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뜻이죠? 왜냐면 얘네가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라 그랬는데 이걸 쪼개버리면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보다 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성질을 잃어버린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분자들이 쪼개지면요. 성질을 잃어요. 원래 물이라는 성질이 있었는데 그걸 쪼개버리면 어때? 물 분자를 쪼개버리면 성질을 잃는다라는 거야.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물 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분자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어떠냐면 이 분자, 저 분자 여러 가지 종류의 분자들이 있을 텐데 물질마다 분자가 모두 어떠냐?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성질, 쟤성질, 요성질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분자들을 보실 때 모양이나 크기나 질량이 모두 다 다양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분자가 뭐라고?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를 분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쪼개지면 성질을 잃는다. 그리고 물질마다 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성질들이 다른 거야.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 분자라는 걸 보는 건데 이 분자들이 뭐 한다는 것 같아? 운동한대요, 운동. 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나 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일단 이 분자가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 물 이렇게 계속 보면 물 방울들은 보이지만 그게 분자는 아니거든?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 우리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잘 이해를 못 하거든. 쌤도 그래. 눈에 안 보이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뭔가로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상황을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때 얘가 내 친구고 얘가 걔인데 얘네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 그치? 분자도 똑같은 거야. 너무 작습니다.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일단 매우 작아.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물체로 분자를 나타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야, 얘가 내 친구고 얘가 걔 친구 남자친구인데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분자도 똑같은 거야. 얘가 물 분자고 얘가 무슨 분자고 해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나타낸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어렵지 않아요. 분자, 모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분자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뜻이죠? 그래서 분자라는 것은 뭘 가진?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고 요 아이들이 너무 작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체들로 이해를 시키는데 그것이 누구? 분자 모형이다. 근데 이 분자 모형을 가지고 막 이제 운동을 설명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분자가 운동한다라는 건데 분자가 뭐 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자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분자가 운동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뭐냐면 일단 분자라는 애들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뭐라고? 스스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움직여요. 누군가가 에너지를 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막 스스로 움직이다 힘들어. 좀 쉬어야지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끊임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러면 어디로 움직여? 내가 절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만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야. 우와, 이거 되게 뭐 당연한 듯한 말들인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분자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스스로.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요. 움직이다가 힘들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여기 있는 거 진짜 다 까먹어도 이건 오늘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 오늘 수업 딱 끝나고 오늘 분자 운동 배웠는데 뭐였더라? 분자 운동이란? 하면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것.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분자들이 운동하는데 조금 활발하게, 얘네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얘네를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무래도 온도를 내가 준다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준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도를 어떻게? 온도를 높여주는 거지. 온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자, 그리고 질량은 아무래도 쌤도 그래. 요즘 이제 몸이 많이 무거워져가지고 운동을 하거든. 자전거도 타고. 근데 확실히 조금 살이 빠지면 좀 움직이기가 좀 수월하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얘네도 분자가 묵직한 친구들이 있고 가벼운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친구들이 더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을까? 가벼우면.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작을수록. 질량이 좀 가볍고 작을수록 잘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한번 봐주셨는데 고체는 어떠냐면 분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계속 이렇게 다닥다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퇴근 시간, 출근 시간 여러분들은 많이 안 타보셨나요? 그럴 때 타면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돼. 다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고체야 그것이. 액체는 그거보다는 조금 엉성하게 분자들이 있는 거고 기체 같은 경우는 완전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자들의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게 활발하겠어요? 그 고체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 이렇게 빼곡히 있으면 이거 활발하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기체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액체, 그 다음에 고체일 때가 조금 제일 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운동이 뭐라고요? 분자운동이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분자운동이다. 어머 선생님 근데 너무 작다면서요. 너무 작은데 분자가 운동하는지 멈추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분자가 운동한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증거는 뭐냐? 증발이라는 걸 보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실 건 뭐냐? 확산이라는 걸 보실 거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증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확산 공부하는 이유가 뭐다? 그렇죠. 바로 분자가 운동한다라는 증거기 때문이야. 쌤이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 이거 왜 배우는 거냐고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분자 운동의 증거기 때문에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일단 분자가 뭐라고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라 쪼개지면 성질을 잃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 쉽게 하려고 분자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 분자 운동이고 활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분자 운동의 증거 요거 좀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번 시간 증발, 다음 시간 확산 왜 공부한다고? 그렇지요. 바로 분자 운동의 증거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분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분자 운동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분자 운동의 증거, 증발과 확산이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증발이라는 것을 꼼꼼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증발 왜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분자가 운동한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증발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주변에서 증발되는 거 되게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머리를 감았어. 머리를 감고 이 젖어있는 머리가 말라가는 이 과정도 뭐야? 증발입니다. 빨래를 했어요. 세탁기에서 이게 빨래 다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거 이제 널어가지고 말려요. 그것도 증발입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증발. 자, 머리카락을
이게 막 감고 헹구고 이제 마르는데 분명히 머리카락에는 뭐가 있냐면 물방울들, 액체 물방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기체로 날아가는 거예요. 액체였던 것들이 기체로 모두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모든 현상을 얘기하느냐? 아니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 포함해 주셔야 되냐? 그래,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가는 거 맞아. 그런데 어디에서만 날아가냐? 액체의 표면에서만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액체 표면에서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발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증발 왜 공부하는 거야? 분자운동의 증거니까 누가 도와주면 돼, 안 돼? 아니,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증발이 뭐라고? 액체가 기체로, 액체 표면에서 날아가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마당에 물을 뿌렸는데 그것이 마르는 거. 그럼 액체였는데 그들이 이제 기체로 날아갔으니까 증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젖은 머리카락이 말랐어요. 이것도 증발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증발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차이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걸 비교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증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건 뭐냐면 끓음이라는 거야. 끓음. 끓이는 거지. 증발이라는 것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마당에 뭐 뿌린 물이 마른다던가 젖은 머리가 마르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어항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 분자들이 있을 거고 안쪽에도 물 분자들이 있을 텐데 증발이라는 것은 누가 도와주면 돼, 안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 왜 공부하냐면 분자 운동이기 때문인데 분자 운동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누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얘는 표면에 있는 이 친구들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친구가 나오려고 했는데 어때? 안에 있는 애가 나오려고 했는데 밖에 있는 애들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네는 어디에서만 나갈 수 있냐? 증발이라는 친구는 너무 중요한 거. 어디에서만 날아가냐? 액체의 표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표면에서만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끓음은요? 끓음이라는 거 자체가 뭐야? 끓음이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끓여주는 거잖아. 가열해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떠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액체였는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날아가고 끓여줬으니까 얘네 에너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걸 뚫고 막 안에서도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끓인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액체의 표면에서도 날아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어디에서도 안쪽 내부에서도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증발 한번 생각해봐. 증발은 아까도 그랬지만 뭐 마당에 뿌려놓은 물, 젖은 머리카락이 마르는 거 또는 어항에 있는 물 같은 경우 그건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겨울에도 어머니들이 빨래 하시잖아. 그치? 그 추운데도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증발이라는 것은 모든 온도, 춥든 덥든 어떻든 간에 다 일어나는 거야. 그쵸? 증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납니다. 춥든 덥든. 그런데 중요한 것. 끓이고 있다라는 건 뭐야? 가열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을 끓입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게? 100도.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뽀글뽀글 하면서 이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끓인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그 끓는 온도 이상이 돼요. 그래야지만 날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끓을 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지만 끓어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그래서 차이점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얘네를 우리가 왜 지금 묶어서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비슷하길래? 비슷한 건 뭐다?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라는 공통점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발이라는 건 뭐다? 증발이라는 것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뭐다? 분자운동이야. 그치? 분자운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에서만 날아갈 수 있고 대신 모든 온도에서. 근데 끓이는 건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죠. 가열해주고 있죠. 그래서 안에서도 가고 밖에서도 가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림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차이 보이시죠? 증발이라는 건 무조건 표면에서만 날아가는 거야. 누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가기 때문에 표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표면. 그리고 또 하나, 끓음은 어때요?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것도 날아간다라는 거. 요 차이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발하고 끓음 구분해 주시고, 우리 증발 왜 배우는 거야? 증발 배우는 이유는요, 분자 운동이기 때문이다. 분자 운동이 뭔데? 분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증발이라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자, 증발 잘 일어나는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래요. 우리 증발의 예가 아까 뭐 있었지? 뭐 빨래가 말라요. 젖은 머리카락이 말라요. 어항에 물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이런 것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우리 무슨 조건이라고 생각할 거냐면 빨래. 우리 빨래 잘 마르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요렇게 볼 겁니다. 빨래가 잘 마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생각해보자. 온도가 높아야 되는지 낮아야 되는지. 내가 굳이 꾸역꾸역 이제 겨울이불을 꺼내가지고 세탁을 해보고 싶어. 그럼 겨울에 꺼내는 게 좋아? 아니면 여름에 꺼내가지고 하는 게 좋아? 굳이 한다면 그 추운데 겨울에 꺼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좋을 때는 언제? 여름에. 잘 마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높을수록 빨래가 잘 마르죠. 그죠? 바람은요. 자, 정말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내 방. 거기에다 빨래를 널어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싱싱 잘 부는 옥상에다가 널어놓는 거 하고, 어디가 잘 마른다? 바람이 잘 부는 곳. 그렇죠? 자, 표면적. 이거 좀 체크하셔야겠지. 왜 표면적을 체크해 주셔야 되냐? 증발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니까?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니까. 이것도 액체의 표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생각해봐. 어머니들이, 쌤도 그래요. 빨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세탁기에서 꺼내서 넣을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얹어놓는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물론 주름이 질까 봐서 이렇게 팍팍 터는 것도 있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뭉쳐서 두면 그 표면만, 액체에서 그 액체가 묻어있는 그 표면만 잘 마를 거고, 그렇지 않는 부분 잘 안 마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넓게 펴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은 어때야 될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좁은 것보다 넓게 펴가지고 표면이 이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죠? 습도 한번 볼까? 비 오는 날하고 맑은 날이야. 언제가 잘 마른다? 굳이 비 오는 날 할 필요 없죠. 냄새나. 그럼 뭔가 이렇게 꿉꿉한 냄새가 난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비 안 오는 날은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도가 낮다. 좀 햇빛이 조금 강하고 이럴 때는 습도가 낮다. 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요런 날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5번째 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분자와 분자가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증발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라 그랬거든. 액체는 조금 엉성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분자가. 기체는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 정도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기체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잡고 있는 힘을 끊어야지만 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서로를 붙잡고 있는 힘이 너무 세. 지금 얘네가 액체인데 너무 세. 그러면 얘네가 기체로 변하기 쉬울까? 너무 세니까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해서 너무 세게 잡고 있으면 기체로 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얘네가 잡고 있는 힘이 되게 느슨해야 돼. 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력이 되게 약하면 쉽게 기체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마다 이 서로 분자들이 잡고 있는 인력이 다른데 인력이 되게 작을수록 증발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에탄올하고 물 적어놨는데요. 물 같은 경우는 분자들이 잡고 있는 힘이 좀 강한 편이라서 좀 금방 증발이 잘 안 돼. 그에 비해서 에탄올이라는 친구는 되게 느슨하게 잡고 있어서 조금만 있어도 훅 끊겨서 기체로 돼. 그럼 누가 더 지금 인력이 강한 거야? 물이 인력이 강해요. 얘가 인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증발이 조금 느리게.
비교했을 때 증발이 조금 느리게 일어난다라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얘가 인력이 지금 작기 때문에 에탄올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 이해해야 하는 거야. 서로 잡고 있는 힘이 너무 세면 잘 증발이 안 되는데 약했더니 비교해서 인력이 조금 비교적 약했더니 인력이 약했더니 어떻게? 증발이 잘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기 에탄올 같은 경우가 인력이 약해서 비교적 증발이 잘 일어나는 친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증발 잘 일어난 조건이 뭐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온도, 바람, 표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빨래 정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습도까지도. 그런데 이 인력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서로 붙잡고 있는 힘이 좀 약해야 붙잡고 있는 힘이 조금 약해야 쉽게 조금 기체로 증발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자 운동에다가 그들의 증거라고 해서 오늘 증발 보셨습니다. 증발 왜 공부하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올게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옆에 45페이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지요. 분자와 분자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거다. 분자는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예요. 그렇죠. 맞네. 종류가 달라져도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종류가 다르면 분자 모양, 크기, 질량 다 달라지죠. 그죠? 쪼개면 고유한 성질을 잃지요. 그지? 스스로 끊임없이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래요. 맞습니다. 해서 니은만 빼고요.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빠르기를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등호, 부등호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온도 같은 경우는 언제? 높을 때. 그쵸? 높을 때가 열 에너지를 좀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된다. 질량은요? 가벼울수록이니까 작을 때가 빠르고요. 상태는 뭐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요렇게 기체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에 고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입니다. OX예요. 분자 우운동에 의해서 나타나요. 그치. 분자 운동의 증거. 그죠? 액체 표면의 분자들이 기체 상태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완전 중요해. 표면이라는 내용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내부에서도요? 아니지. 요거는 끓음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온도에서 아니요.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 그죠? 자, 증발 현상에 의한 예로 옳지 않은 것.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그쵸?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져요. 젖은 빨래가 말라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알코올이 말라요. 냉면에 식초 넣으면 전체 신맛, 이건 우리 안 배운 건데. 그쵸? 이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공부할 확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증발이 아닌 거 찾아주시면 5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생각해 주시면 되죠. 온도 높아야 되고요. 바람 강해야 잘 마르죠. 습도는 높으면 안 돼. 낮아야 돼요. 건조해야 되고요. 액체 표면적이 넓어야 될 것이고 인력이 되게 강해. 얘네가 서로 잡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하면 기체로 되게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인력은 약할 때가 좋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 요거 세 가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분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분자라는 것은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분자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분자 운동의 증거로 증발 보셨어요. 증발이라는 것은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해서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름다운 약속 찾으셨나요? 15번째니까요. 꼭 남겨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자 운동의 증거 또 하나 확산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